상호가 익수가 해운대에서 꼬박 밤을 새우고 야화로 돌아오니 영업장은 야단법석에 나 있었다. 종업원들 모두 홀 안에서 밤을 새우면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사장 오선영도 나와 있었다. 상호가 익수가 결도하러 떠난 뒤에 누군가가 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결투를 하러 갔던 두 사람이 사이좋은 모습으로 들어서니 모두 말문이 막히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 뭐야? 웬일? 몰라서 묻는 거야? 꼴들 좋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상옥이 말이 끝나자 사장은 익수를 노려보았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익수 너,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는지 말이나 들어보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한참 동안 야단을 치고는 사장실로 들어갔다. 너희들도 이제 돌아가서 잠들 자둬라. 그래야 밤에 영업하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 없을 거니까 오늘 일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돌아가라는 상옥이 말에 웅성거리던 종업원들은 상옥과 익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우르르 몰려나갔다. 상옥은 막내 용의를 불러 익수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상옥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실 외상은 상옥이 더 심했다. 맞을 때는 별것 아니라 생각했는데 꼴이 말이 아니었다.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오늘은 수빈을 찾으러 나설 수 없을 것 같았다. 침실을 향하여 계단을 오르는데 사장이 상옥을 불러세웠다. 상옥이? 잠깐만. 지금부터 뭐 할 거야? 네, 샤워하고 잠이나 좀 잘까 합니다. 그럼 나를 따라와. 사장은 상옥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디 가는데요? 아무 말 말고 따라와. 이 꼴을 하고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야. 어서 나와. 사장은 먼저 홀 밖으로 나가버렸다. 상옥은 하는 수 없이 사장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사장은 문 앞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상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타. 상옥은 사장의 옆좌석에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듯이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익수는 병원에 보냈다며? 네. 상옥은 병원에 안 가도 돼? 겉으로 보기에는 상옥의 상처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런데 사장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네. 온천장 있는 동네 말입니까? 상욱이가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집이 동네잖아. 그럼 사장님 댁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 보아하니 치료도 해야 할 것 같고 목욕도 해야 하잖아. 상욱은 잠시 생각에 젖었다. 사장이 무엇 때문에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것일까? 샤워는 영업장에서도 할 수 있고 치료는 가까운 약국에서 연고나 파스를 사서 붙이면 되는 정도인데 상옥은 어쩔 수 없이 사장 집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래, 누가 이겼어? 못 들으셨습니까? 뭘? 제가 졌으면 진작 부산바닥을 떠나겠죠. 그래? 그녀는 대단히 통쾌한 표정이었다. 마치 자신이 싸워서 이기기라도 한 듯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상욱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어떤데요? 아주 통쾌해. 그리고 10년 묵은 체증이 뚫린 것 같지? 시원한 기분이야. 좀 심하네요. 심해? 그렇지 않고요. 저는 온몸이 욱신거려 죽겠는데 사장님은 기분이 좋다니 심한 것 아닙니까? 어머, 내가 좀 심했나? 상옥이, 네 사장님. 아, 김상옥. 영업장 밖에서는 사장이라는 호칭 쓰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얻어맞은 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 상옥이 모르겠지만 상옥이가 오기 전에 내가 익스놈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고. 무슨 시달림을 받았는데요? 말도 마. 생각하면 자다가도 우라통이 터진다고. 삥땅 처먹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말도 못하게 하지. 반반은 여급들이 들어오면 제놈이 먼저 손대지. 어디 손만 대나? 제놈 손댄 거 들통날까봐 빼돌려 팔아먹지를 않나. 말도 못했다고. 상욱이가 오기 전까지. 제가 온 뒤론 그런 일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욱에게 감정 품은 거지. 상욱은 그제야 왜 익수가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적이었는지를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통쾌하고 시원하다는 거야. 상욱이가 다친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그 자식은 입원했잖아. 입원비는 물어줘야 할 텐데요. 그런 건 신경 쓸 것 없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사장이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니 아담한 양옥에 잘 손질된 정원수가 빽빽히 심어져 있었다. 누님, 집이 참 아담하고 예쁜 게 꼭 누님 닮았습니다. 상욱이도 농담할 줄 아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집이 예쁘네요. 사장은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니 이제껏 맡아본 적이 없는 향내가 코를 자극했다. 어서 올라와. 나 혼자 사는 집이니까 안심하고. 상욱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응접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매우 세련되고 안정감이 드는 분위기였다. 잠깐만 기다려. 나 옷 갈아입고 나올게. 상욱은 소파에 앉은 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순간 수빈에 대한 상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다. 하루빨리 수빈을 찾아야 할 터인데 자신은 정작 한낮 술집 사무장으로 둘러앉아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상욱은 자주 하듯 쓰게 웃었다. 술집 사무장이나 하려고 비싼 돈 들여서 대학 다녔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하고 수빈을 찾아 떠나야지. 상욱의 마음이 다시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사장이 나왔다. 밤에만 보던 여사장 오선영과 지금의 오선영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지금의 오선영은 지아비를 섬기는 마음씨 착한 주부처럼 보였다. 조금은 섹시해 보이는 게 아주 매력있는 여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우선 샤워부터 해. 샤워는 돌아가서 하면 되고 우선 머리나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들어가 샤워하고 나와. 모래장난한 개구장이 같다고. 오선영은 손수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상욱을 밀어넣었다. 하는 수 없이 욕조에 들어앉은 상욱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니 엉망이었다. 눈저입깨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은 퉁퉁 부어 있었다. 상처에 비눗물이 닿으니 쓰리고 아팠다. 상욱은 간단하게 샤워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다. 저런, 그 옷을 그냥 입은 거야? 그 옷 벗어버리고 이걸 입어. 어느새 준비했는지 가운과 속옷을 상욱에게 건네주었다. 이상할 거 없어. 아무도 입지 않은 새 것이니까. 상욱은 당황했다. 어떻게 처음 방문한 여자의 집에서 러닝셔츠 팬티에 홈가운만을 걸칠 수 있단 말인가. 상욱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다. 얼굴은 화끈화끈 불같이 달아올랐다. 왜 그렇게 난처한 표정이야? 제가 어떻게... 순진하기는 누님 집인데 어때서 그래? 오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욱이 입고 있는 피 묻은 트레이닝 셔츠의 지퍼를 쫙 내렸다. 상욱은 오선영이 잡아내리는 지퍼를 엉겁결에 붙들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입을 테니 좀 들어가 계십시오. 이제 보니 쓱맹이네. 알았어. 그럼 저쪽 방에 들어가 갈아입어. 저 방은 앞으로 상욱이가 쓸 방이니까. 저 방을 제가요? 그래, 상욱이가 쓸 방이야. 이야기는 이따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어서 옷부터 갈아입고 나와. 상욱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으나 그녀가 가리키는 방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하게 잘 정돈된 방이었다. 러닝셔츠와 팬티 위에 홈가운만을 걸쳐 입으니 아랫도리가 서늘하고 허전한 것이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오선영이 들어왔다. 뭐하고 있어? 이리 나와. 상옥이 어정쩡하게 방에서 나오니 선영은 뭐가 그리 우스운지 한참을 호호대며 웃었다. 상옥은 더욱 난처해져서 어쩔 줄 모르고 얼굴만 붉혔다. 이리 와 앉아. 네.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고. 한잔하고 나면 몸이 풀릴 거야. 선영은 위스키를 한 잔 가득 따라 건네주었다. 상옥은 기다렸다는 듯이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나도 한 잔 줄래? 상옥은 선영이 내미는 술잔에 술을 부었다. 그녀 역시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들은 몇 순배의 술잔을 주고받았다. 술 기운이 몸에 퍼져나가자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상옥은 아까부터 자꾸만 앞자락이 벌어지는 가운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앞자락이 벌어질 것 같았다. 상옥이 마음은 조금 대담해졌으나 이젠 온몸이 욱신거려 왔다. 고통스러워하는 상옥의 얼굴을 본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 미안해 상옥이. 내가 깜빡했어.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 걸. 선영은 안방에서 구급약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고는 상옥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이리 얼굴을 돌려봐. 내가 약 발라줄게. 아닙니다. 이리 주세요. 제가 바르겠습니다. 약을 빼앗으려던 상옥의 손이 엉겁결에 선영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다. 순간 매혹적인 미소를 띤 선영의 시선과 마주쳤다. 뭔지 모를 전율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상옥은 잡았던 선영의 손을 황급히 놓았다. 내가 해준데도 그러네. 선영은 더욱 상옥이 곁으로 밀착해 왔다. 얇은 실크 드레스를 걸친 선영이 매끄러운 살갗이 상옥의 몸을 간지럽혔다. 상옥의 몸이 감전된 듯 부르르 떨렸다. 선영은 스스럼 없이 상옥의 홈가운을 벗겨내고 바깥냄새 진한 연고를 상처 부위에 바르기 시작했다. 선영이 부드러운 손길이 상처 부위를 스칠 때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이 상옥의 전신을 휘감았다. 상옥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선영은 앞가슴을 상옥의 등에다 붙이다시피 하고 이곳저곳 상처를 찾아내 세심하게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런데 상옥이 정말 난처해지기 시작했다. 선영의 손길이 자신의 몸을 닿을 때마다 남성이 꿈틀거렸던 것이다. 이를 어쩐다. 속을 태울수록 상옥의 남성은 더욱 용솟음치며 꿈틀댔다. 상옥은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이제 뒤는 다 되었어. 앞으로 돌아봐. 선영은 상옥의 넓은 가슴에 훅 하고 뜨거운 숨을 내뱉으며 마치 애무라도 하듯이 약을 발랐다. 눈을 꼭 감고 있는 상옥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경련이 일었다. 사장, 아니 누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상옥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섰다. 그런데 앞불싸. 지금까지 꼭 붙들고 있었던 가운의 앞자락을 그만 놓아버리고 말았다. 순간 벌어진 가운 사이로 팽창된 상옥의 남성이 밉상스럽게도 선영의 얼굴 앞에 불쑥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상옥은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민망하여 뭐라 말할 수도 없었고 흥분과 수치심에 숨소리만 거칠어졌다. 선영의 숨소리도 고르지 못했다. 상옥의 가슴에 스치는 호흡이 뜨겁게 느껴졌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상옥이 입고 있는 가운의 허리끈을 풀어내렸다. 그리고 가운과 러닝셔츠를 벗겨버렸다. 상옥의 가슴털이 선영의 뜨거운 숨결에 따라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정신이 몽롱해져 왔다. 상옥은 그녀의 뜨거운 손길에 의해 소파 위에 눕혀졌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남았던 팬티마저도 그녀의 손에 의해 벗겨졌다. 그녀의 부드럽고 능숙한 손길이 상옥의 전신을 녹여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상옥은 몸부림치듯이 전신을 떨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처음으로 느껴보는 육체의 황홀함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상옥을 질식시켜 가고 있었다. 마치 상옥의 괴로움을 즐기기라도 하듯. 상옥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범하고 싶었다. 젊은 피가 용솟음치고 있었다. 상옥이 남성이 하늘을 향하여 강하게 유동을 치는 어느 순간 선영의 손길이 멎었나 싶었을 때 선영의 뜨거운 입술이 상옥의 귀전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입술로 상옥의 온몸을 더듬어 내려갔다. 그녀의 입술과 혀는 상옥의 정신과 육체를 불덩어리로 만들고 말았다. 상옥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자제는 고문이었다. 남자로서 자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누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상옥, 나 갖고 싶어? 네. 상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발작적으로 선영의 홈드레스를 사납게 낚아챘다. 선영의 홈드레스는 쫙 소리를 내며 찢겨져 발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러자 그동안 드레스에 감춰져 있던 선영의 풍만한 우윳빛 나신이 드러났다. 잇따라 브레이저도 벗겨버렸다. 선영의 풍만한 젖가슴이 요동을 치고 있었다. 진홍빛 유두가 상옥의 입술을 유혹했다. 상옥은 굶주린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이 선영의 유두를 입안 가득히 빨아들였다. 그리고 선영의 가슴에 얼굴을 깊이 묻어버렸다. 상옥은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부드럽게 그녀의 가슴을 애무했다. 한 손으로는 마지막 남은 그녀의 팬티마저 끌어내렸다. 순간 탐스럽고 아름다운 언덕 아래 음모의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상옥은 호흡이 멎는 것 같았다.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의 풍만하고 요염한 나신. 이제는 사장도 누님도 아니었다. 다만 육체의 환희와 희열을 담아낸 정사의 대상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상옥은 몸과 마음 모두를 그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버렸다. 전신을 타고 흘러내리는 환희와 희열의 극치에서 육신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깊은 골짜기에서 신비의 액체가 한없이 흘러넘쳤다. 상옥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 상옥이. 광란의 폭풍이 지나가자 기진한 선영은 잠꼬대처럼 상옥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상옥이 문득 정신을 들어 눈을 떠보니 깜깜한 밤이었다. 몇 시나 되었을까? 새벽인지 초저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상옥은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네이와 가운을 입고 전원 스위치를 찾아 불을 밝혔다. 벽시계는 벌써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한창 바쁜 시간인데 어쩐다? 상옥은 가운을 벗어던지고 이곳에 올 때 입고 온 트레이닝 셔츠를 찾았다. 그러나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았다. 다시 소파 앞에 앉았는데 탁자 위에 곱게 접은 메모지가 보였다. 상옥, 너무 깊이 잠이 들어 깨우지 않았어.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돼. 가게 일은 걱정 말고 일찍 돌아올게. 안녕. 상옥은 허탈한 마음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제껏 수빈 외에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가. 수빈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태웠다. 상옥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으나 당장 입고 나갈 옷이 없었다. 상옥은 선영이 돌아오는 대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벨소리가 들렸다. 아직 영업 끝날 시간이 아니라서 선영은 아닐 텐데 하면서 대문 밖을 바라보니 뜻밖에도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벌써 오십니까? 상욱이가 보고 싶어 일찍 들어왔어. 선영은 상욱이 품으로 달려들어 입술을 훔쳤다. 상욱이,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짐 챙겨 갖고 와. 선영은 다소 들떠 있었다. 아닙니다. 그냥 가게에 있겠습니다.
왜? 가게 애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전 가게 있는 곳이 편합니다. 가게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오늘 애들한테 얘기해두었으니까. 네? 뭐라고요? 놀라기는 나하고 같이 살게 되었다고 했을까봐. 그리고 나같이 늙은 여자와 함께 산다면 창피해서? 원 누님도 만에 하나라도 누님 체면에 순상되면 어쩌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염려 마. 그냥 동네 쪽에 방을 구했다고 했을 뿐이니까. 선영은 주방으로 나가서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배고팠지? 선영은 상욱이 손에 수저를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상욱이 밥을 들 때마다 반찬을 집어 입에 넣어주었다. 자신은 밥 먹을 생각이 없는 듯 상욱이 먹는 것을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상욱이 식사를 마친 뒤 물까지 먹여주고 나서야 선영은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를 끝낸 상욱은 선영이 뒤늦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미안하기도 하고 멋쩍기도 해서 그녀가 조금 전 상욱에게 했던 대로 그녀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었다. 선영은 매우 흡족해 했다. 상욱, 샤워해야지. 선영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상욱이 입을 새 네일을 준비해서 나왔다. 선영 역시 날아갈 듯이 나풀거리는 홈드레스 차림이었다. 마치 풍만하고 요염한 자신의 몸매를 과시라도 하듯이. 상욱은 눈앞이 아찔했다. 낮에 본 선영과는 또 다른 데가 있었다. 나풀거리는 드레스 사이로 브레이저도 보이고 손바닥만한 팬티도 보였다. 의식적으로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야? 부끄럽게. 그녀는 말로는 부끄럽다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상욱을 유혹하고 있었다. 옛말에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했던가. 난생 처음 농염한 정서를 체험해본 상욱 역시 속마음으로는 선영의 유혹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선영은 그러한 상욱의 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것처럼 상욱에게 다가와 양파 껍질 벗겨내듯 한 겹 두 겹 상욱의 옷을 벗겨내렸다. 마음속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상욱은 속수무책이었다. 상욱의 남성이 또다시 발기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닿으면 곧 터져버릴 것만 같이 단단하게 팽창되어 있었다. 상욱과 선영은 또다시 아담과 이브가 되었다. 선영은 상욱의 손을 자신의 허리에 감고 욕실로 들어섰다. 욕조 안에는 이미 따뜻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선영은 능란한 솜씨로 거품을 흠뻑 낸 비누수건으로 상욱의 몸을 가볍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상욱은 선영이 매끄러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쳐버릴 것만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아, 그만, 이제 그만.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흠뻑 젖은 선영의 나신이 상욱을 더욱 자극하고 있었다. 이 여자 오선영은 되간절 어떤 여자이기에 나를 이토록 미치게 만들고 있단 말인가. 상욱은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나를 아주 죽여주십시오. 정말 어쩌려고 이럽니까? 상욱의 몸은 용광로처럼 달아올라 강철이라도 녹일 듯 했다. 상욱은 강렬하게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상욱, 서둘지 않아도 돼. 난 이제 상욱이 거니까. 선영은 상욱의 포옹을 풀고 거품 이는 수건을 건네주었다. 상욱은 건네받은 수건으로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다. 목덜미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주 서서히 밑으로 내려갔다. 상욱의 손길이 그녀의 풍만한 젖가슴을 어루만지자 그녀 역시 참을 수 없다는 듯 신음소리를 내었다. 매끄러운 비누수건이 젖가슴과 배꼽 사이를 오르내리다 궁극인 그녀의 배꼽 아래 계곡 사이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다. 그만. 상욱은 선영의 신음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하던 일에 열중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그녀의 검은 숲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그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자극하며 육욕을 불태우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욕망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상욱은 선영을 번쩍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상욱은 한낮의 정사 때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한 번에 먹어치우기에는 너무 아까운 음식처럼 아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선영이 괴성을 내며 상욱을 애타게 부르는데도 상욱은 선영이 전신을 입술로 애무하고 있었다. 선영이 온몸을 뒤틀어대자 침대는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다. 상욱은 또다시 그녀의 풍만한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팽팽하게 발기된 진홍빛 유두를 빨아들이면서 손으로는 다른 한쪽의 젖무덤을 강하게 애무했다. 그녀의 신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상욱은 이제 선영이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쾌감을 느끼며 빨아대던 젖무덤에서 입을 떼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더듬어 내려갔다. 그녀의 광활한 숲에 얼굴이 닿자 결이고 눈모가 코끝을 감지럽혔다. 이제 선영은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포기해버린 것 같았다. 다만 발전기의 포유동물처럼 애처로운 울부짖음으로 수컷을 유인하고 있었다. 선영은 상욱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상욱의 모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허무했다.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진한 욕정의 태풍이 휘몰아쳐 지나가자 한 구석에 텅 빈 것 같은 허탈함과 외로움이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세차게 밀려 들어왔다. 그토록 강렬한 희열에 몸을 떨었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나면 수빈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수빈을 찾기 위해 이곳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지 선영과 정사 따위나 하려고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진작부터 이곳을 떠났어야 했다. 떠나야 한다 하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선영이 곁에 앉아 있는 동안 수빈이 어느 하늘 아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욱이 아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영은 업소의 모든 것을 거의 상욱에게 맡기고 결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상욱은 선영이 출근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수월하고 마음이 편했다. 그러나 선영은 이런 상욱의 마음을 모르는 척 모든 것을 상욱에게 맡기고는 즐거워했다. 그리고 상욱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와주었다. 오늘 수고 많았지? 차에서 내리면 을의 다정한 인사말과 함께 팔짱을 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행복한 부부라고 착각할 것이다. 상욱 역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점차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런 밤일수록 그들은 더욱 뜨거운 애욕의 노예가 되었다. 그때마다 이래선 안 되는데 하면서도 상욱은 서서히 선영의 취향대로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더 길들여지기 전에 이곳 부산을 떠나야 했다. 상욱은 선영을 알고부터 육체의 황홀함을 터득했고 여자의 육체가 무엇인가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서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사실 수빈과의 사랑이 정리되었더라면 그대로 안주해버리고 싶을 만큼 선영은 상욱에게 충실히 대해주었다. 하지만 상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수빈이 한 사람뿐이라고 흩어진 마음의 끈을 동여매었다. 그러나 상욱은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생각도 못한 상욱은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우선 수빈을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야와의 전 종업원에게 수빈의 인적사항이 인쇄된 사진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 한 달에 적어도 20-30명 정도의 종업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몇 달 뒤면 수백 명에게서 수빈을 찾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상욱은 그 일을 실행에 옮겼고 주소를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후한 살해를 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상욱이 야와에 몸담은 지 9개월이 되었지만 수빈에 대한 소식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야와를 거쳐간 호스티스만도 수백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도 누구 하나 보았다는 연락이 없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며 수빈의 행방을 찾아보았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젠 더 이상 부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다. 상욱이 그런 결단을 내린 날 밤, 선영은 잠시 전에 격렬했던 행위의 여운이 남았는지 상욱이 가슴털을 쓰다듬고 있었다. 상욱은 좀처럼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한동안 주저하던 상욱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할 말 있습니다. 무슨 말?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행복했고요. 새삼스럽게 왜 그런 말을 해? 상욱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지를 선영에게 거짓없이 들려주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동생이 아닌 가출한 아내라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누님, 지금 제 심정을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누님 곁에 안주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하나 잘못 만나 불행하게 된 사람을 버려두고 어찌 나 혼자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수빈이를 꼭 찾아내어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미가 제겐 있습니다. 누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욱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던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상욱의 품에 안긴 선영은 가볍게 떨고 있었다. 상욱, 말씀하세요. 난 진작부터 상욱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어쩌다 상욱이 일기장을 보게 되었지. 상욱이 수빈 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잘 알아. 그래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언제든 상욱이가 떠난다면 말없이 보내리라 마음먹었는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그래, 가. 내 나이에 상욱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 더구나 결혼에 한번 실패한 내가 어떻게 상욱을 사랑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는 안 돼.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어. 나에게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은 줘야 해.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면 나 어떻게 하라고. 상욱이 그래주는 거지? 선영은 울면서 자꾸만 상욱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선영이 흘린 눈물이 상욱의 가슴을 흥건히 적셨다. 내가 어쩌다가 또 한 여인의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 여인의 아픈 가슴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가. 상욱은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의지할 곳 없는 저를 믿고 거두어 주신 누님의 마음과 순수한 사랑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누님의 마음이 정리되었다 싶으면 말없이 떠나겠습니다. 혹시 인사 없이 떠나게 되더라도 노여워하지는 마십시오. 선영은 상욱의 품속에서 소리내어 흐느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지난날 기구했던 과거사를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상욱과의 헤어짐이 아쉬워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그렇게 울고만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 선영은 울먹이는 소리로 입을 떼었다. 상욱이 수빈 씨를 꼭 찾길 바라지만 만약 찾지 못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줄 수 있겠어? 아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얼마가 걸리든 수빈이는 꼭 찾을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찾고야 맙니다. 수빈이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저와 있었던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다시는 누님 곁으로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상욱은 아무도 배웅해주는 사람 없이 오전영의 곁을 떠났다. 쉽게 돌아서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애써 발걸음을 돌렸다. 이번에 부산을 떠나면 언제 다시 오게 될는지 알 수가 없었다. 상욱은 지난날 수빈과 함께 거닐던 길을 다시 돌아와 해운대 백사장에 와 있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수빈이 환영이 떠올랐다. 아름답고 환한 얼굴이었다. 수빈아. 수평선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소리쳐 불러보았다. 그러나 대답이 있을 리 없다. 무심한 해운대 앞바다는 상옥이 아픈 가슴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한가롭게 철석이고만 있었다. 행복했던 추억이여,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이여, 모두 모두 안녕. 부산이여 안녕.